자, 이번 논술설 주제는 수련술 초반학습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텐데, 요새 선생님 계획을 어떻게 짤까요? 공부 어떻게 할까요? 뭐부터 할까요? 몇 시간씩 할까요? 이런 질문이 많아.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할 거야. 자, 일단은 공부 시간 먼저 얘기를 해볼게. 자, 공부 시간은요, 물론 이제 논술 공부 시간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 이제 쓰는 거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 주당 몇 시간이냐, 요걸 얘기하는 건데, 사실 이걸 정하는 방법은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이제 본인이 사항에 맞게, 선생님 두 가지 기준을 얘기할 건데, 사항에 맞게 결정을 하면 돼. 하나는 뭐냐면요, 시간 디펜던스하게 정하는 방법이 있어. 예를 들어서 나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7시간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쌤이 큰 틀에서 얘기한 건 있지. 일주일에 6시간에서 9시간 사이 정도에서 결정해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 사이에서 결정하는데 나는 시간을 정할 거야 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도에 맞추는 방법이 있어. 진도. 그래서 진도에,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나는 어떤 커리큘럼을 언제까지 끝낼 거야 하고 딱 진도에 맞추는 거지.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를 고려하는 방법도 있어. 그렇다면, 수리논술 초반학습법이니까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1월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전제를 하면, 초반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보통 이제 논술에 익숙해지는 기간이 초반이거든? 그러면 이제 보통 1월부터 한 3월 정도, 요때가 초반에 들어가. 그 다음에, 또는 더 길게 보면은, 늦게 시작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6월까지도 초반에 들어가기도 해. 그러니까 이거는 시작 시기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래서 요때가 초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빠르게 시작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한 5월부터, 좀 늦게 시작하는 사람은 6월 말부터 보통 이제, 9월 달까지. 9월까지가 보통 이제 중반으로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10월하고, 그 다음에 수능 이후. 요때를 이제 보통 이제 종반, 이렇게 봐. 마지막. 그래서 기간은요,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선생님, 근데 중간에 뭔가 비어요. 비고 말 것도 없어. 어차피 고3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고3 기준이야. 고3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어차피 4월 달에는 일부 내신 기간이고요. 6월 달부터 7월 초도 또 내신 기간이기 때문에 이때는 논술을 많이는 못해. 대신 선생님 전 내신은 거의 버렸습니다. 버려도 7, 8, 9는 맞으면 안 돼. 어쨌든 간에. 그래서 쌤이 강조하는 거는 요 시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빠르면 1월, 3월, 좀 늦으면 6월까지. 그래도 2배 차이 나는 거 아닌가요? 왜냐면 3월부터 시작한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보통 초반은 보통 한 3달 정도 잡아. 3달 정도.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도에 맞춘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수행이니까 나는 내 커리큘럼밖에 모르니까 내 커리큘럼으로 얘기한다면 보통 이제 초반 진도가 사용 설명서랑 사용 설명서가 강의로 10시간이야. 물론 1배속 기준이야. 그 다음에 예복수 빼고 그냥 강의 시간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요, 수막캠이 수련술 마인드 캠프가요, 약 42시간 정도야. 안팎이야. 물론 제작 중이기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날 여지도 있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요 시간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요, 사용 설명서는 좀 가볍게 들어도 돼. 가볍게 들다는 얘기는 내가 예복수를 포함하더라도 그 시간이 강의 시간에 한 1.3배, 1.4배 정도면 충분하다는 얘기지. 자, 근데 수막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본격적인 컬이다 보니까 사용 설명서보다는 시간이 좀 더 걸려. 한 1.6. 어떤 사람은 좀 예복습을 좀 더 철저히 하는 사람은 2배까지도 걸릴 수가 있어. 그러면 얘는 가볍게니까 약 1.3배 정도의 1.3배 속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1.3배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고. 그러면 수막캠은
얘보다는 조금 무겁게 가야지. 상대적으로 무겁게, 중간 정도. 그렇다면은 얘는 1.5에서 사람에 따라서는 2배까지도 걸려. 그래서, 그러면 한번 보자. 만약에, 예복수 포함이야. 그러면, 요거는 한 1.5로 하면 60, 한 70시간 정도 걸린다고 치자고. 그 다음에 사용 설명서 같은 경우에는 한 13시간 정도 걸린다고 치자고. 그러면 얼마 걸리는 거야? 83시간이 걸리는 거야. 그치? 그럼 내가 만약에 이거를 1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면 5달 정도거든? 5달 정도면 예를 들어서 한 20주 조금 넘을 수 있어. 근데 만약에야 내가 이거를 20주에 끝내고 싶어. 20주에. 그러면 매주 4시간씩을 공부해야 되는 거야. 미니멈. 됐지? 무슨 말인지 가지. 대신 아니야 선생님 저는 이거 이렇게 하면 또 헷갈립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 뭐가 헷갈리냐면 이 4시간 중에서 수업은 몇 시간이에요? 그 역으로 한산 해야지. 역으로. 근데 어쨌든 그러면 이거는 그 공부 시간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대신 이제 2배 하면 또 얘기가 달라져. 2배 하면은 요게 80시간 되고 요게에서 뭐 거의 100시간이 나온다고. 그럼 20주면? 그치. 20주면 100시간이면 5시간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매주 뭐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대신 강의 수강을 기준으로 따지면 역으로 가면 되잖아. 그치. 강의 수강은 2.5시간에서 3.5시간 정도가 된다. 만약에 내가 20주에 끝낸다고 생각한다면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부담이 안 되네요. 아니야. 늦게 시작해서 저는 10주에 끝내야 돼요 하면 이게 부담이 2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진도에 맞춰서 짜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시간 자체 가지고 짜는 사람도 있어. 대신 이제 시간은 짜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쌤이 여기 밑에서 얘기 안 한 게 하나 있다. 쌤은 이제 어쨌든 열심히 한다는 전제하에서는 전범위를 가지고 얘기하잖아. 대신 이제 오해는 없도록 해. 쌤 저는 전범위가 아니라 미적분까지입니다 하는 친구들은 그 미적분 훈련을 더 빨리 끝내거나 더 많이 추가적인 문제 같은 걸 보면 되는 거야. 추가 훈련을. 아니면 시간을 좀 줄이는 것도 방법이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매주 5시간 정도는 논술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매주 2시간 정도는 나는 비선택 과목을 보완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물론 지금 쌤이 언급한 게 정답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두 달 해보면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잡혀. 내 생각하고 다르게 진도가 좀 더 빠른 것 같은데, 뭐, 그럼 더 빨리, 그러면은, 진도를 더 빨리 끝내는 걸로 계획을 좀 수정할 수도 있고요. 생각보다 진도가 느려 하면은 조금 더 늘릴 여지가 있는지도 봐야 되겠지. 그래서 보통 큰 틀에서 계획은 이렇게 짜지만, 선생님은 보통 이렇게 얘기해. 2달마다, 2달 단위로, 항상 계획은 검토하고, 그치. 재점검을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충 2달 단위로, 뭐 2월 말, 4월 말, 6월 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략적으로는 2달 단위로 항상 계획하고 맞춰보면서 재점검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줘. 자, 그래서,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면 어때? 정도 차이는 있지만.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보면 알겠지만 4, 5가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쌤은 지금 사실은 거의 비슷하게 짠 거야. 비슷하게 짰는데 대신 이제 늦게 시작하면 이 변수가 커지는 거야. 그걸 내가 진도로 맞추든 아니야 난 늦게 시작했지만 많이는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시간 위주로 가면서 조금 남들보다 늦게 끝나는 거는 감수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자꾸 빨리 시작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시험 범위가 전범위라는 전제 하에서 대신 전범위가 아닌 친구들은 공부 시간을 살짝 줄이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잘 봐봐. 쌤 그 수납캔 같은 경우에도
챕터가 올해 건 10개야. 10개면 평균적으로 한 챕터에 강의에서 다루는 문제가 평균적이라고 했어. 3개에서 4개야. 그런데 뒤에 참고문항은 평균적으로 5개, 6개가 들어가 있어. 참고문항. 참고문항은 강의는 안 해. 그러면 자기가, 선생님처럼 강의하고 이렇게 진도하고 맞춰봐도요,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강의를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공부를 7시간 하고 싶은데 강의를 5, 6시간까지 듣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진도 많이 나가니까. 힘들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럼 참고문항을 더 보면 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대신, 선생님, 저는, 진도 좀 빨리 빼고 싶은데, 공부 시간을 많이 투자는 못 합니다. 그러면 참고문항은 어쩔 수 없어. 스킵해야 되는 거야. 스킵하고 나중에, 복습할 일이 있을 때, 그때 참고문항을 다는 아니어도 한두 개씩 더 본다. 라는 마인드로. 그래도 책에 있는 건 다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시간을 늘리던지. 그렇잖아. 지금 선생님은 타협점을 주는 거야. 물론 이제 주어진 자료는 다 보는 게 좋지.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거고요. 대신 자기가 한정된 그 시간 자원 안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내는 게 우리 목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전범이라는 전제 하에 어쨌든 우리가 초반 또는 상반기 요때 해야 되는 게 어쨌든 간에 크게 보면 2가지야. 하나는 뭐냐면 논술 훈련. 대신 초반 상반기에는 논술 훈련은 뭐다? 그치. 전체 시험 범위를 할 수는 없고 공통 플러스 미적분이다. 이제 그거를 그치. 요 논술 강의. 쌤 강의 같은 경우는 이제 수막캠으로 왜? 수막캠이 어차피 요 범위만 다룬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선택 과목 베이스 작업을 하는 거다. 베이스 작업을 하는데 대신 이 베이스 작업은 내신으로 들어본 적이 있어요 하면 좀 빨리 끝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선생님은 이제 최악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야. 내신으로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 과목당 어떻게 해서 시간이 드는지 한번 볼게. 일단 선생님 엑기스 강좌를 기준으로 따질게. 그럼 엑기스 강좌가 한 개 과목당 약 13시간이야. 그리고 엑기스 강좌는 내용만 따지기 때문에 문제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여기다 이제 플러스 뭘 해야 되냐면, 그치. 유형 문제집이 제일 나아. 그리고 문제 너무 많은 건 선택하지 마. 왜요? 왜냐면, 선생님이 봤을 때는, 물론 많이 보면 좋지. 많이 보면 좋은데, 대략 150문제 안팎 정도. 선생님 그래도 300문제, 400문제 보면 좋죠? 왜 1000문제 보지? 그걸 누가 모르는 게 아니야. 근데 어느 정도 익숙해지려면 그래도 유형 문제집 같은 걸로 150문제 정도 안팎은 봐야 된다. 선생님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요. 예를 들어서 300문제 정도 이상 있더라고요. 그럼 어떡하죠? 그러면 홀수본만 보면 되잖아. 홀수본, 짝수본 아깝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실전을 가다 보면 약점이 또 노출돼. 그럼 약점이 노출된 그 주제나 섹션은요. 다시 와서 보완을 해야 돼. 그때 짝수 문제 보면 되잖아. 그 약한 부분만. 그러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요거 너무 어렵지 않은 걸로 그래서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 돼. 3점 정도를 내가 확실하게 풀고 갈 수 있다 정도. 4점은 건드릴 수 있을 정도면 좋고 4점까지 풀면 더 좋은 거죠. 당연하지. 하지만 수능하고 논술이 약간 관점이 달라.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수능 4점을 하는 게 도움이 안 된다가 아니라 효율은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뜻이야. 도움은 되지. 왜? 지금 여러분들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 봐도 도움 돼. 근데 그 도움의 정도가 정말 조금밖에 안 돼서 의미가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지. 어쨌든 간에.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에는요. 요것도
최소 꽤 걸려, 시간. 왜 우리가 뭐 3점짜리 기준으로 봤을 때 뭐 풀고 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하면 한 문제당 예를 들어서 5분씩만 잡는다고 쳐봐. 그러면은 1시간에 12문제. 그치?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요것도 미니멈 사실 좀 더 걸려. 15시간 안팎 정도 든단 말이야. 그럼 봐봐. 이것만 가지고도 얼마야? 베이스 작업인데 한 과목에 그치? 30시간. 적으면 25시간, 많으면 30시간이야. 그러면 봐봐. 만약에 내가 조금 일찍 시작해서 1월부터 3월까지 사실 12주라고 하진 않을게. 그러면 10주 정도는 학통을 할 거고요. 4월부터 6월까지 10주 정도는 기하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때? 그치? 2시간씩, 최소 2시간에 3시간씩 걸리는 거야. 역으로 얘기할까? 이걸 상반기에 안 하면 언제 해? 뭐 중반기에 하면 되죠. 그럼 중반기에는 논술 훈련 안 해? 무슨 말인지 가지. 그래서 비선택 과목 정범위는요. 비선택 과목이 안 돼 있다는 전제하에 상반기에 베이스 작업이 안 되면 중반기부터는 선생님도 하지 말라고 그래. 대신 선생님 전 한 과목은 됐는데 한 과목이 안 됐습니다. 중반기에요. 그때는 한 과목 정도는 보완할 수 있어. 근데 2과목을 보완한다? 그럼 논술 훈련 시간이 너무 줄어들어. 그러니까 전 과목을 건드리긴 했는데 논술은 약한 이렇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지. 이해 가지? 그래서 공부 뭐 할까요? 그러니까 논술 훈련과 비선택 과목에 대한 보완을 같이 해야 돼. 그리고 이건 쌤이 큰 틀에서 짠 계획이고요. 하다 보면 또 계획이 또 안 맞아. 그러니까 2달마다 조정을 해야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은 한 달마다 조정하는 친구들도 있어. 그거는 본인 선택. 근데 보통 2달마다는 수능도 마찬가지야. 2달마다 조정해야지. 모의고사 딱 봤더니 국어는 좀 오르는데 영어가 다시 떨어졌네. 뭐 이러면은 공부 시간 조정 좀 해야 되는 거잖아. 그거 마찬가지야.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쌤, 저는 작년에 이런 베이스 작업을 다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중반이나 종반에서 할 공부를 미리 당겨서 하고 더 누적적으로 많이 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친구는 예외적인 거야. 그리고 사실 작년에 했으면 기본적인 논술 훈련법 알잖아. 그렇잖아. 알잖아. 그러니까 쌤이 보통 이제 캐스트에서 얘기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논술 소위 초보. 그치? 초보를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공부하는 대상은 다시 한번 전범이라는 전자에서 이 2가지를 다 챙겨야 되는 거야. 어떤 애는 논술을 못하고 저는 이걸 다 하고 나서 논술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논술 시작이 너무 늦어. 왜냐면 자 봐봐. 내가 기하가 약해서 기하 문제는 못 보지만 논술 훈련을 하면 나중에 기하 문제는 내용을 몰라서 못 건드는 것 뿐이지 걔는 논술 문제 아니니? 그러니까 논술 훈련을 하는, 즉 기하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논술 훈련을 해도 그 나중에 기하 문제, 소재의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분석력은 여기서 다 배우는 거야. 걱정하지 말란 얘기야. 이해 갔지? 그러니까 이 2개는 어떻게 보면 별개고 힘들지만 병행을 해야 돼. 자, 그리고요. 조금 이제 구체적인 공부 방식을 좀 얘기할 텐데 특히 논술 초반 그러니까 2달 이내 2달 이내에는요 이거 개의치 않아야 돼. 뭐냐면 스스로 풀리는 문제가 즉 강의 듣기 전에 스스로 풀리는 문제의 비율이 매우 낮아요. 이거 그냥 인정하면 돼. 당연히 논술 경험이 적으니까 스스로 풀리는 문제가 적지. 특히 이제 오해하는 친구들이
커리큘럼의 그 이름을 보고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다? 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해. 수학캠을 기본기 강좌. 근데 잘 생각해라. 논술 기본기는 수능 4점보다 난이도가 평균 난이도가 높을 수도 있어. 일부 주제는. 논술의 입장에서 기본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혼자 아주 너끈하게 논술 훈련을 많이 안 해도 혼자 너끈하게 풀 정도의 문제를 내가 강의해서 왜 다루니? 그럼 혼자 봐도 되는 건데. 그럼 그런 건 참고문항에 넣어놓겠지. 아니면 쌤이 입장에서 이제 그 부교재는 워크북에 넣어놓겠지. 무슨 말인지 가지, 그치? 그러니까 강의에서 다루는 문제는 쌤 같은 경우는 문제 선택을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 두 가지 기준. 예를 들어서 어떤 주제가 있다고 쳐보자. 뭐 사이값 정리, 편값 정리, 뭐 이런 주제가 있다고 쳐보자. 사이값 정리, 편값 정리. 그럼 이런 주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쌤이 문제를 예를 들어서 한 뭐 10개 정도 딱 선별을 해. 10개 정도. 얘네들의 물론 사이값 정리, 편값 정리만 있는 문제도 있지만 보통 섞여 있단 말이야. 어쨌든 간에 10개 정도 선별을 해. 그래 놓고 그 안에서 쌤이 일부는 강의용으로 강의할 때 사용을 하고요. 일부는 이제 참고문항으로 넣고 너무 쉬운 문제는 워크북에 넣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워크북 문제가 더 쉬워, 어떻게 보면. 뭐 어쨌든 간에. 자, 그러면 쌤이 이제 강의용 문제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일반적으로 두 가지 기준 가지고 선택해. 하나는 뭐냐면 고난이도. 즉 혼자 풀만한 문제, 풀이보고 좀 이해가 잘 가는 문제를 내가 강의에서 일부러 할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문항이나 워크북으로 그치, 배치를 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난이도, 보통 두 번째도, 근데 난이도가 보통 높아. 두 번째 성질을 갖는 것도. 뭐냐면, 이 한 문제를 통해서 배울 게 많아. 즉, 배울 것이 많은 문제. 근데 배울 게 많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단계가 많다는 얘기야. 또는 내부적인 요소가 많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고난이도일 가능성이 높아. 즉, 강의에서 다루는 문제는 보통 어쨌든 간에 이런 기준으로 선택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 얘들아.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선생님도 자꾸 강조하긴 하지만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강의 듣다가 그래도 혹시나 해서 제가 목표 대학 문제를 작년께 발표돼서 한번 풀어봤어요. 강의보다 쉽던데요? 이런 경우 많아. 물론 모든 문제가 다 쉽다는 건 아닌데 꽤 풀만 하던데요? 자신감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돼. 강의에서 다루는 문제만 보면 논술이 다 여기서만 노는 것 같아. 아니야. 논술 문제는 여기서 노는 문제도 있고, 여기서 노는 문제도 있고, 여기서 노는 문제도 있고, 뭐 학교에 따라서는 여기서 노는 문제도 있어. 근데 강의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은 안 다루는 거지. 너무 낮으니까. 실제는 꽤 섞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스스로 풀 수 있는 문제의 비율이 낮다라는 거 인정하면 돼. 왜냐면 잘 안 풀린다고 계속 그 자리에서 멈춰있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자, 여러분들, 최대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한 거야. 최대한 이해해야지. 그런데 진도를 꾸준하게 나가는 것도 중요한 거야. 그래서 너무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체크를 좀 해놓고 그래도 진도는 나가야 돼. 왜 그러냐면 논술도 마찬가지야. 우리 교과서도 사실은 잘 보면 순서대로 배우지만 결국 뒤에 걸 배워야 다시 앞에 거가 더 잘 이해가는 것도 있다고. 그런 거 많아. 근데 그거를 그 앞에서 자기가 뒤를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온전하게 다 이해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라고. 그렇다고 해서는 뭐 물론 공부하는 어떤 순간에 공부를 듬성듬성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쌓이고 그 다음에 경험도 누적되고 이래야 실력이 느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논술 초반에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스스로 풀리는 문제의 비율이 낮더라도 너무 크게 우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선생님도 그 커리큘럼 초반에는 예습을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그래.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시험의 입장에서 30분짜리 문제야. 또 뭐 50분짜리 문제도 있어. 이 두 개를 예습을 시켰어. 그랬더니 막 30분, 50분 하면
그동안 풀리겠니? 안 풀리지? 경험이 없는데. 그치?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선생님은 분석은 뭐 시간의 3분의 1 정도만 써서 분석만 해와라. 대신 이제 뒤로 갈수록 스스로 풀리는 문제 또는 스스로 끝까지 도전하는 문제의 비율을 좀씩 높이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그 뒤로 갈수록도 잘 생각해라. 이 논술 초반 안에서 앞과 뒤가 아니야. 적어도 논술 중반은 가야 돼. 왜요? 아니, 왜냐면, 물론 우리가 누적적으로 쌓이긴 해. 근데 예를 들어서 수학캠 안에서도요, 1강, 2강, 3강, 4강 막 있단 말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간에 뭐가 있냐면 막 수학적 기납법이 있어. 그럼 수학적 기납법에서, 실력이 늘었어. 그럼 뒤에 있는 평값 정리가 잘 풀리니? 아니야. 주제가 바뀌잖아. 그러니까, 물론 이제 논술에 대한 어떤 공통적인 분석법이나 이런 것들은 실력이 늘어. 그러니까 분명히 문제를 스스로 풀리는 문제의 비율이 조금씩은 늘 거야. 근데 그 한 커리 안에서 획기적으로 늘진 않아. 왜? 주제가 바뀌니까. 이제 요 주제에 익숙해질만 하면 딴 주제 또 나오잖아. 또 요 주제에 익숙해질만 하면 딴 주제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수막힘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무슨 어차피 뭐 내 걸로 얘기하지 뭐 어떡해. 그럼 수막힘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앞부분에 내가 뭐 한 4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만 스스로 도전한다면 나중에 뒷부분 가도요. 이게 한 2분의 1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늘어. 2개 중에 1개 정도만 스스로 한번 끝까지 도전해보고 나머지는 분석만 하고 쌤하고 같이 배워가고 뭐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가시죠? 왜? 그 다음 커리도 있잖아. 근데 그 다음 커리도 마찬가지야. 왜냐면, 생각보다 이렇게 빠르게 느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어. 늘긴 느는 건데. 왜? 주제가 바뀌니까. 그러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뭔가 뒤로 갈수록, 이 비율은 늘리되, 비율은 혼자 스스로 풀리는 문제의 비율은 늘리되, 획기적으로 늘 수는 없다라는 것도 인정하고요. 어찌됐든 간에 몇 달 동안,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뭐, 최소 2달, 많게는 4달 정도는요, 진짜 논술에 대한 경험도 쌓아가고, 논술에 대한 이론이나, 개념도, 논술 개념을 얘기하는 거야, 더 배워간다, 많이 배워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안 풀리고, 100% 이해 안 가고, 물론 쌤은 100% 이해시키려고 노력하지만, 안 간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제 수련술 공부가 괴로워하죠. 너무 괴로워하지면 안 돼.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은 편하게 봐라. 내가 아직은 경험이 덜 쌓여서 그래. 그리고 문제에서 강의에서 다루는 문제는 맞아. 고난이도야.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래서 자기가 목표대학이나 꼭 목표대학이 아니더라도 참고대학 같은 거 문제 좀 일부러 가서 풀어보기도 한다고. 선생님한테 추천해달라고 해. 그분 선생님이 추천해줄게. 선생님 저 어디 학교를 목표로 이렇게 해서 수학회 어디까지 끝내는데요. 조금 자신감을 갖고 싶어서 꼭 뭐 목표대학이 아니더라도 뭐 가볍게 좀 풀어볼 만한 대학 있나요?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해 주겠지. 자, 그리고 공부할 때, 이건 앞부분에 써줄까? 공부할 때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어. 선생님, 저는요, 매일 1시간씩 일주일에 7시간 하겠습니다. 별로 안 좋아. 왜요? 수능 문제는 우리가 시험 시간 기준으로 얘기하자. 시험 시간 기준으로 수능은 한 문제의 평균 3분 20초인가 그렇잖아. 물론 더 걸리는 문제도 있고 덜 걸리는 문제도 있지. 보자마자 답 체크하는 문제도 있고. 근데 평균 그렇지. 근데 논술은 아니야. 논술은 대문항 기준으로 봤을 때 30분, 40분 이런다고. 미니멈. 이해 갔어? 호흡이 길어. 그러니까 1시간 공부를 하면 공부를 하다 만 거야. 중간에 끊어야 돼. 세트 문제인데 1, 2번 풀고 뭐 내일 3, 4번 푸는 것도 뭐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약간의 그 호흡을 길게 좀 잡아가야 되거든. 그래서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야 주 7회 매일 1시간씩 요거보다는 X라고 하지는 않은 게 잘못된 건 아니니까 이거보다는 예를 들어서
주, 2, 3회. 그리고 한 번 할 때, 그치, 2시간 이상씩.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는 7시간 할 겁니다. 그건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잖아. 2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는 6시간 할 겁니다. 이러면은, 2시간, 2시간, 2시간 할 수도 있는 거고. 선생님, 저는 6시간 할 건데요. 3시간, 3시간 어때요? 그것도 방법이고. 그러니까, 꼭 주 1회 이해가 좋다를 넘어서서, 일단, 주 1회는 별로야. 왜? 주 1회는 저는 한 번에 6시간 하겠습니다. 지쳐. 첫째가 지쳐. 논술 6시간 하면 지쳐, 얘들아. 수능 6시간 하고 달라. 그리고, 그 다음 공부까지 텀이 너무 길어. 그런데, 그럼 매일 하는 게 제일 좋네요. 근데 우리가 매일 2시간씩은 못 하잖아. 선생님, 저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매일 2시간씩 해도 됩니다. 그럼 매일 해도 돼. 즉, 한 번 할 때 미니멈 2시간은 잡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자기의 주당 자기가 공부하려는, 그치, 그 시간 가지고 주 2회나 3회 정도로 적당히 떨어뜨려 놓고 보는 게 좋다. 공부 간의 텀이 너무 긴 것도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다. 그런데 한 번 공부할 때 어쨌든 수능보다는 호흡이 길기 때문에 선생님 근데 한 1.5시간은 안 되나요? 그래 1.5시간 정도도 돼. 정답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근데 1시간은 짧다고. 좀 건들다가 끝나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한 호흡으로 봤을 때 한 2시간 정도는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최대한 이해를 하되 진도도 중요하다. 진도를 챙겨가는 것도 꽤 중요하다야.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 세운 어떤 진도 계획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진도 위주로 짰든 아니면 시간으로 짜고 나서 나중에 진도로 계산했든 그거는 본인이 결정하면 되는데 어쨌든 진도를 자기가 예상으로 짰는데 한 달 내지는 2달 단위로 이렇게 따져보면 안 맞는다고. 그럼 또 조정을 하는 거지. 공부 시간을 늘릴 수도 있고 내가 진도를 무리하게 짰구나 해서 진도를 다시 한번 쫙 늘려보는데 그런데 전체 계획에 큰 지장이 없는지도 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계획은 왜 짜냐면 얘들아 수정하려고 짜는 거야. 수정하는 거를 부담스러워하면 안 돼. 처음부터 퍼펙트한 계획을 짜겠다?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친구들은 퍼펙트한 계획을 못 짜면서 처음에 계획을 짜놓고 마치 그게 퍼펙트한 계획인 것처럼 자꾸 행동하려고 그래. 그러면 안 돼. 상황에 맞게 조율을 해야지. 물론 매일매일 계획이 바뀌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한두 달마다 한 번씩은 이건 수능도 마찬가지야. 그렇지. 조정을 하면서 검토하면서 보완하면서 조정을 해야지. 근데 어쨌든 간에 큰 틀에서 공부 시간 어떻게 할지와 그다음에 논술 초반, 특히 이제 상반기까지 확장한다면 뭘 해야 될지와 전범위 기준이야. 대신 선생님 저는 비선택 과목 안 합니다. 이런 사람은 그렇지. 공부 시간을 좀 줄여도 되거나 아니면 진도를 좀 빠르게 가는 방법도 있는 거지. 그렇지. 그 다음에 논술 초반에 특히 여러분들이 실수하기 쉬운 거. 왜 실력이 잘 안 느는 것 같아요. 안 느는 게 아니라 주제가 바뀌다 보니까 느는 게 잘 안 보이는 거라고. 그리고 경험이라는 건 어느 정도 쌓여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강의에서 다루는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애초에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려면 오히려 워크북이나 참고 문항을 좀 더 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리고 공부 시간을 더 늘리고 줄이고 할 때 추가 공부는 강의는 당연히 필수고요. 강의에서 다루는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 양으로 조절하는 거야. 난 참고 문항은 한 챕터당 많이 못 볼 것 같아. 공부 시간 때문에. 그러면 하나씩 봐도 되고. 선생님 저는 사정상 논술 많이 해야 됩니다. 뭘 더 할까요? 참고 문항부터 다 보라고요. 가 되는 거야. 그리고 틈틈이 공부 시간이 늦진 않았지만 틈틈이 생 강의 듣는다는 전자에서야 요 부교재인 크래프트 같은 거는 이제 틈틈이 가져다니면서 자꾸 보라고. 그렇게 해서 자꾸 논술 주제에 친숙해져야 돼. 자, 그래서 우리 수리논술 초반학습법 쌤이 좀 정리했고요. 또 의문나는 거 있으면 질문해. 왜냐면 이게 큰 틀에서 쌤이 표준적인 방법을 제시한 거고 사람마다 개인차는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 수리논술 초반학습법은요 이렇게 정리합시다.